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움미술관 2층과 3층에 전시 중인 주요 작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 카텔라는 어떤 작가인지, 그가 관심 있는 작품 세계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카텔라는 사회의 부조리나 문제점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 섬뜩한 동물뼈들이 관객을 맞이하는데요. 바로 비밀이라는 작품입니다. 1998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당나귀, 개, 고양이, 그리고 까마귀 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개의 버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뼈 버전이고 또 하나는 박제 동물 버전입니다. 작가에 의하면 이 작품은 브레멘 악대라는 독일 동화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월터 크레인의 원화를 카텔란만의 해석으로 위트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당나귀, 개, 고양이, 그리고 닭이 그들을 학대하는 농장주인으로부터 도망나와 영혼의 자유로 유명했던 브레멘으로 음악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기반으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동화의 이야기처럼 이 네 마리의 동물들의 자유를 찾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나타내지만 자신들의 끈끈한 우애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었다고 합니다. 박제 버전의 제목은 가족인데요. 바로 농장에서 같이 도망나와 험난한 여행을 가며 생긴 끈끈한 사랑과 우정을 표현한 건데요. 바로 큰 동물부터 겹겹이 쌓아올린 제작 방식이 가족이라는 느낌을 대변합니다. 사실 이 버전들은 1995년과 97년 버전과는 다른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박제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몇 년 후 큐레이터가 새 전시에서 이 박제 버전을 다시 쓰자라는 제안에 그는 예전 작품을 다시 전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제 버전이 뼈 버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다음 작품은 숨이라는 2021년 조각인데요. 대리석을 정교하게 깎은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짠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주인과 조용히 누워있는 한 마리의 개. 주인의 행색을 봐서는 불황인과 유기견의 관계인 거로 보여지는데요. 조용히 길거리에서 자는 모습인지 아니면 이 추운 겨울에 안타깝게도 길거리에서 숨을 멈춘 것인지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이 작품도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인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프랭크와 제이미라는 작품인데요. 두 경찰관이 거꾸로 서 있습니다. 아니, 머리를 땅에 박고 벽에 기댄 모습이 더 정확한 설명이겠죠. 왜 이렇게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들이 거꾸로 있는 걸까요? 혹시 옛날 군대에서 벌받을 때 하던 원산 폭격을 하는 걸까요? 카텔라는 이 작품은 미국의 9.11 사태 직후 만든 작품으로 당시 끔찍한 테러 사건을 당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공권력을 꼬집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잦은 총기 난사 사건과 흑인 진압 사건들을 볼 때 카텔란이 새로운 작품으로 무엇을 만들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흑인 경찰 6명이 원산폭격으로 등장하지 않을까요? 다음 작품은 역시 미국의 현실을 꼬집는 작품인데요. 2021년에 제작된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성적이 부조에 실탄을 쏜 작품으로 미국의 현재 상황을 비난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수백 명씩 총에 의해 생명을 잃고 한때는 세계의 경찰로 지구 곳곳을 누비던 미국의 영광은 팬데믹 이후 권위와 영광에서는 멀어지고 있고 총기 소유 자유화 국가의 문제점을 국민의 희생으로 필요 이상 드러내고 있는 것과 연관됩니다. 워낙 기상천외한 작품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 순간 죄송하게도 이분도 카텔란에 숨겨둔 작품인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3층에서 가장 먼저 확 눈에 띈 것은 빨간 카페트 위에 나란히 놓여진 바로 이 작품인데요. 마치 시체를 연상하는 9개의 대리석 조각 작품입니다. 2007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최근 우리를 덮친 이태원 사고와 안타까운 희생자를 묘사하는 것 같은데요. 카텔란은 이렇듯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연관성이 깊은 작품들을 즉흥적으로 만들거나 전시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9명의 희생자로부터 경건한 마음을 갖고 마치 슬픈 장례식을 떠나는 마음이었는데 합판으로 된 가 건물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교황님이 누워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9번째 시간이라는 유명한 작품인데요. 작품 제작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운석에 맞아 쓰러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이 강렬한 작품은 카텔란이 권위를 다루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1999년 쿤스트 할레 바젤에서 처음 선보인 이래로 전시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반향을 일으킨 이 작품은 특정 종교 및 맥락을 초월해 권위와 억압에 대한 열띤 토론을 주선합니다. 오랜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다 들어간 이곳은 바로 미니어처 시스틴 성당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기다린 시간에 비해 볼 것이 없어 약간 사기당한 느낌은 저만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냥 생략. 다음 작품은 무죄로 1999년에 만든 작품인데요. 마치 장엄한 위령비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묘비는 아니고 뜬금없이 월드컵 승부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축구팬, 특히 영국의 축구 홀리건들이라면 그들의 트라우마를 비아냥거린 그런 조각일 것 같습니다. 바로 1874년 이래 영국의 국가대표팀이 패한 모든 경기를 나열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구의 광팬들인 영국을 카텔란이 그만의 방법으로 돌려가게 한 거죠. 여기 말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과거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물 얼굴을 박제하여 걸어놓고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곤 했는데요. 카텔란은 이상하게도 말의 얼굴을 거꾸로 벽에 처박아 놓고 엉덩이를 내보입니다. 말은 전쟁이나 행진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상징인데요. 오히려 카텔란은 비굴하고 의욕과 희망을 잃은 모습으로 승리제일주의 사회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정말 박제를 훌륭하게 해서 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바나나를 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는 2019년에 처음 소개된 바나나입니다. 물론 이 바나나는 그때의 바나나가 아니라 새 것입니다. 진품 인증서가 제공되므로 이 작품은 진품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걸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테이프 붙이는 각도까지 매뉴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는 많고 많은 과일 중에 바나나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한 개에 겨우 1,000원밖에 안 하는 걸 1억 4천만 원에 주고 샀을까요? 제 추측이지만 바나나를 고른 이유는 사실 바나나는 만인에게 친숙한 과일입니다. 친근감이 있는 동시에 흔한 것으로 여겨지죠. 아마도 카텔란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고귀함에 대한 의미로는 원래 낙원의 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카텔란의 머릿속이라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천박한 그런 속성 말이죠. 만약 고가의 철갑 상어화를 붙여놓았다면 이런 센세이션은 없지 않았을까요? 예술이라고 하며 바람을 넣으니까 더 예술 같아 보이는 흔하디 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술품 바나나는 나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보 말이죠. 그 옆에 가보니 충격적인 작품이 벽에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얀색 짧은 옷을 입은 소녀가 두 팔을 위로 뻗친 상태로 나무 상자 안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우선 그 자세가 매우 불편함을 주는 자세였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벌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 경찰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에서 상징적인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든다면 두 팔을 위로 펼치고 있고 두 다리는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 자세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중복됩니다. 또 하얀색 옷에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카텔란식 비틀어 놓은 표현이라면 남자 대신 소녀가 주인공이라는 점이 뭔가 강력함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상징은 바로 나무 상자인데요. 단순히 묶어놓은 것을 넘어서 나무로 가다 놓았습니다. 이는 철저한 속박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 불편한 특징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검은 고양이의 자세와 동일합니다. 관객을 쳐다보지 않고 뒷모습을 보이며 궁금증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찰리는 서핑을 못한다와 동일합니다. 역시 벽을 보고 있죠. 방금 전 벽에 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텔란식 대화 방법이죠. 그 다음 작품을 보시죠. 이번에는 하얀색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코끼리가 작은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얀색 천이 보이는데요. 코끼리가 하얀색 천을 뒤집어 쓴 이유는
미국의 불편한 사회 문제를 반영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바로 인종차별주의 단체 KKK를 빗대어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코끼리가 저걸 뒤집어 쓰고 있나? 코끼리가 인종차별주의란 말인가? 아니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건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죠. 여기에 제목도 생뚱맞습니다. 사랑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카텔란만의 풍자적 표현에서 굳이 작품이 내포하는 의미에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꼭 작품과 직접 또는 은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옆으로 가니 찰리는 서핑을 못한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벽을 보고 앉아있고 두 팔은 책상 위에 연필에 꽂힌 모습입니다. 그가 늘상 주장하는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가 지닌 자유와의 모순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작품이 와닿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교육열과 교육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이네요. 찰리가 정말 서핑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하도록 강압받는 걸까요? 그 다음 작품은 작은 방구석에 놓여있는 조그만 미니어처입니다. 제목은 비디비도 비디부인데요. 작은 다람쥐가 책상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가보니 이건 자살 사건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작은 권총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다람쥐는 눈을 뜬 채 죽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을 벌였을까요? 아니면 자살로 보이게 한 타살이었을까요? 역시 여기서도 죽음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작품을 분석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느낀 것은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으면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그런 전시를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며, 그는 레디메이드 미술을 사용하면서도 그만의 정치 사회 풍자적인 해석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졌고 시대와 장소에 걸맞게 작업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번 전시는 무료이고요. 꼭 온라인 예약을 하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